안녕하세요. 라방청 해봅니다. 질문 좀 주시죠. 이제 제가 지금 학원 오는 길에 아까 강남대로변에 차 하나 고장 나서 있더라고요. 근데 일찍 나왔다고 여유있게 그 뒤에 서 있었거든, 차 막혀도. 세상이 늦어버렸네. 예. 자, 혹시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이어도 좋고요. 토지 투자에 관련된 것도 좋고, 상가에 관련된 것도 좋고, 예. 아파트에 관련된 것만 안 좋고, 한번 질문 한번 줘보시죠. 준비된 질문 없습니까? 톡방으로 올려주셔도 되는데, 라방 반갑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럼 질문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미남이 씨입니다. 예, 예, 박상욱님, 네가 더 잘생겼었고. 제가 녹지 지역 보는 법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적 편집도를 펴놓고 우리 지난 시간에 녹지 지역 했던 것 중에서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의 뉘앙스 차이 기억하시죠? 자연 녹지 지역이 좋은 거예요? 생산 녹지 지역이 좋은 거예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분류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자연 녹지가 좀 더 좋고, 근데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생산 녹지가 훨씬 더 좋다. 생산 녹지에 특히 뭐가 좋은 거냐면 생산 녹지에 농업진흥구역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지도를 펴놓고 여러 군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펴놓으면 지금 지도상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금정역, 그 다음에 여기 분당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보전 녹지대 있잖아요. 보전 녹지들은 주로 이제 임야에서 온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 녹지도 임야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녹지들은 영원히 자연 녹지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큰 데입니다. 수원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여기 보니까 생산 녹지 있죠. 여기 보니까 생산 녹지 있죠. 이게 지금 공부하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전자지적도는 옛날에 요거였거든요.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안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생산 녹지로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스카이뷰로 봐도 뭐요? 아파트가 많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여기 생산 녹지였다는 거예요. 생산 녹지였는데 이렇게 아파트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동네가 뭐가 된 거예요? 생산 녹지였다가 뭐를 받은 거예요? 핸드백 받은 거죠. 요걸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할 도시개발 사업에 비춰서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생산 녹지 지역이있는데 주변에, 질문,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런데 아파트들 들어있는데, 화면상에 여기 생산 녹지라고 되어 있는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분양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망포역이, 잠깐만요. 망포역이 여기 개통했거든요. 그럼 수원의 집값 수준을 생각한다면 망포역 여기 개통했고, 그 다음 여기 요즘 요건가 여기 있구나. 여기 메탄권선역 요런 데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데 생산 녹지 지역에 아파트 지었을 때 아파트 분양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뭐로 갈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다. 아파트 분양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거나 자연녹지로 올라가거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주거지역 될 것 같다. 그죠? 핸드백 받을 것 같다. 맞나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 동네 땅이 매매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요 대로변 땅이 평당,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이라 해보겠습니다. 요 땅은 평당 100이 나와 있고, 요 땅은 평당 100이고요. 안쪽에 맹지인 땅은 평당 50이라고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대비라든지 이를 봤을 때는 이 안쪽 땅 평당 50이 더 싸다고 해볼게요. 개별 공시지가가 안쪽은 평당 30인데 매매가 50이 나오고요. 대로변 땅은 개별 공시지가 평당 한 45만원 정도인데 45인데 매매가 100만원 정도다. 100 조금 넘게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사는 게 좋느냐. 자, 첫 번째 가설. 지금 이야기 정리되고 있어요? 메모는 안 해도 정리는 잘 되는 거죠. 눈빛은 흔들려도 메모는 정리되고 있는 거 맞죠? 자, 보세요. 자, 이 동네 집값이 첫 번째 가설. 이 동네 집값이 별로 비싸지가 않다.
그 말은 어떤 뜻이죠? 추가로 주거지역 지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맞나요? 별로 없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 호재가 뭐 전철이나 이런 호재가 있다. 전철 개통이 한 1, 2년쯤 남아있다. 즉 공사를 해서 공사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생산녹지의 농업진흥구역인데 지금은 요 동네 아파트 값이 별로 안 비싸요. 지금은 주택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좀 비싼 대로변 거 살까요? 싼 안쪽 거 살까요? 대로변 거 살까요? 예, 맞죠? 왜요? 나중에 생산녹지의 농업진흥구역인데 생산녹지만 해제를 해버리면 대로변 땅은 이제 개발 같은 거 하기 집 짓기 좋은 게 되니까 그 지하철 여기 쪽 있고 IC 있고 하면 요 길에 트래픽이 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길은 드라이브 스루점들이 굉장히 선호한 자리거든요. 화면 보시면 여기 맥도날드 있고 여기 동수원갈비 있고 유니클로 있고 여기 스타벅스 있죠. 여기 보면 요런 데 땅들이 대로에서 조명호가 나는 땅들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이 동수원갈비는 수원에 있는 그 동수원갈비 맞아요? 수원에 되게 동수원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예. 동수원갈비, 수원이 원래 갈비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동수원갈비라고 가보면, 아, 이 집, 동수원갈비라는 갈비도 되게 유명한데, 그 집은 되게 재밌게도 미국산 갈비를 팔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광우병 촛불 집회 나가고 그랬던 직장 동료가 동수원갈비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미친놈아, 그거, 미국산 소고기라니까. 동수원갈비는 또, 뭐, 미국산 소고기여도 뭐, 깨끗한 걸 써서 괜찮다 이러더라고. 뭔 소리지.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서 해본 소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프라자도 있고, 옆으로 쭉 가면은 이제 이런데 스타벅스 있죠. 예. 화면 보시는 여기는 이제 녹지 지역은 아니고 용도 지역은 공업 지역입니다. 땅 어마어마 비쌀 거예요. 요 망포 DT가 올 매출 한 2억 3천 정도 나오나? 2억 3천, 2억 5천 정도 나오나? 그렇고요. 자, 한 번 더 가설을 세워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비싼 땅, 싼 땅. 개별 공시지가 대비로 보더라도 대로변기 비싸고 안쪽에 싸요. 근데 이 동네는 집값이 붕붕 날아다니고 수원이 뭐 이런저런 호재 때문에 집값이 되게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개통을 앞두고 지하철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 여기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그럼 여기 새로 아파트 분양하면 잘 팔릴 것 같다? 예. 그럴 때는 어떤 형태로 하겠어요? 그럴 때는 안쪽에 결론을 맞췄는데 그때는 여기 주거지역으로 가겠죠.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대체로 거의 두 가지 중 한 개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한 뭐 아파트 단지 형태로 간다. 개별 필지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가냐? 그건 아니에요. 용도 지역을 올려주고요.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법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동네가 아파트 짓기는 또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녹지 지역 사이즈 자체가 작거나 아니면 뭐 지역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업자가 붙지 않을 동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동네는 이렇게 녹지 지역일 때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 올려줘도 도시계 시설도로 같은 걸 개설해주거나 또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사업적 토대를 마련해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여기는 워낙에 집값이 비싸고 이때 당시 분위기 좋았던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죠, 그죠? 그럼 다시 자연 녹지로 녹지 지역 지도로 돌아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요런데 생산 녹지도 어떤 느낌이에요? 요런데 주거지 비싸지면 다음에 아파트 할인 많이 할 수 있는 동네가 맞죠? 요런데 생산 녹지 어때요? 여기 아파트 값이 비싸면 여기도 추가를 할 가능성이 몇 개 높은 지역이 맞나요? 그죠? 그럼 요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경매 물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죄송합니다. 1회차가 아니었고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뉴스를 제가 검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1월달 뉴스를, 작년 11월달 뉴스를 보니까 남의 블로그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오산세교 이주구 A-14블록 우미린 민간 사전 청약 어쩌고저쩌고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 공급 청약 받습니다. 돼 있잖아요. 여기 어디냐면 우미린 아파트가 아마 요걸 거예요. 요거. 근데 요 아파트 보세요. 여기에 택지지구 요만큼 있죠. 여기 공업지구 여기 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교 이주군가 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전 녹지 지역 됐다. 보전 녹지 지역은 산이라서 개발 불능지라서 뺐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보니까 이쪽에 생산 녹지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생산 녹지 지역 투자는요.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이제 요거 자연 녹지랑 세트로 가도 되는데 스카이프 한번 살짝 볼게요. 자연 녹지는 건물이 많죠. 생산 녹지는 없죠. 이 건물 지었으니까 이 땅 주인들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농지 주민들보다 좋죠. 근데 투자를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질문.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건물 지어진 자연 녹지가 비싸겠어요? 농지로 있는 생산 녹지가 비싸겠어요? 자연 녹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연 녹지는 지금 산다면 비싼 금액에 사게 되겠죠. 비싼 금액에 사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뭐 있겠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 주변에 세대수가 더 많이 늘어서 뭐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없죠. 근데 개발하기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게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요쪽 땅 주인들 대충 요만큼 묶어서 요만큼만 갈 수도 있고요. 야, 우리 자연 녹지 요 끼워주자 앞에 상가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는 요 주변의 아파트 시장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산 녹지 지역의 가격은. 여기 제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 지금 뭐가 없어요? 생산 녹지 지역에 지금 뭐가 없어요? 뭐가? 농업 지능구역 없죠? 그럼 얘들 뭐 한 거예요? 지가 빠른 거예요. 지가 빠른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아, 눈치상 이 지역이 생산 녹지가 된 지 오래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된 거죠. 원래부터 농업진흥구역 아니었다. 그건 아닐 거거든. 쉽게 말하면 오빠 취업한 지 오래됐어? 안 됐어요?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지갑 핸드백 사줄 형편은 안 되고 뭐야? 지갑 사준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것이 그럼 그런 상태라도 나중에 봐서 이런데 집값이 좀 더 올라가지면 요만큼 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자란 말이 어려우면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파트 업자가 매입을 하든지 매입형으로 가든지 어떤 형태로 가든지 그래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가 봐서는 지자체에서 그냥 용도지역을 올려주고 용도지역만 달라당 올려준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걸 같이 갔을 것 같거든요. 땅 투자가 7번째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땅 투자는요 도시개발 사업지로 될 가능성이 높은 땅을 골라내는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땅을 사놨더니 어느 날 신도시 되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미니 신도시 되는 땅들 미리 산다. 그거하고도 비슷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녹지 지역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질문하실 거는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되네, 그러면. 그러면 한 번 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사실 토지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처방 중에 한 개가 택지개발지구 따라다니세요. 이러거든요.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다 보면은 꼭 짜투리 생산 녹지지역, 짜투리 자연 녹지지역들이 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어찌 됩니까? 필연적으로 정주 인구가 늘죠. 필연적으로 거주 인구가 늘잖아요. 근데 택지지역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택지지구 지정했을 때 그 옆에 땅 살 필요 있나요?
택지지구 지정했을 때 그 옆에 뭐 택지지구가 예를 들어서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병점지구를 이만큼 했어요. 동탄 이만큼 했어요. 그럼 안 한 데가 요런 데도 있고 요런 데도 있죠. 생산녹지, 생산녹지, 생산녹지도 있고 뭐 자연녹지도 있고 끼어 있잖아요. 그럼 요런 데 거 산다. 지정할 때 사면요. 지정 동탄 신도시 지정을 언제 했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착공하고 입주 때까지 이미 4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착공해버리면. 그죠? 착공하면 위에 나무부터 베내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까지 4년 걸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도시 개발 인근에 부동산 산다. 저는 개인적으로 착공 때 사는 걸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물건의 유형마다 다른데요. 착공 때 사고 나중에 상업적 가치가 올라갈 만한 거 있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제가 산 거 한 개 보여드려 볼까요? 샀다고 뭐 옆에 따라 사고 이러진 않을 거죠. 이 시도를 두고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 지난 시간 또 제가 토지 특강할 때도 늘 뭐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땅 투자하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호재가 있는데 남들이 모를 때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알려졌을 때 그때 해야지라고 하다가 그때 실패를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화양도시개발구역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계획관리지역 할 때 했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할 때 요 일대 계획관리지역이 하면서 포성 황해경제자유구 포성지구 2008년에 지정하고 지금 용지부선양하고 있고 현덕지구 2008년에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평택구 관광지 개발은 제가 태어나 보니까 하고 있었고 뭐 1990 몇 년부터 하고 있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시행자 이거 도대체 제 죽기 전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번에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됐어요. 그리고 일부는 해제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대나무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안중역 서해선 안중역 개통 언제지? 요거 뉴스 한번 검색해 볼게요. (22년) 개통 확정이면 23년 하겠죠? 12월이요? 12월 뭐 그럼 2013년쯤에 개통한다 치고 그게 여기잖아요. 여기 예,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여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중에 서해안 복선 전철 들어오니까 이 주변에 땅 사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부동산 토지 공부 같이 시작했던 2010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땅 사면 경매나 살받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럴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한 건 투자하면 돈이 거의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투자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소개팅 생활을 할 때 가장 곤란할 때가 뭐예요? 예? 소개팅을 제가 결혼 전에 토일 이래가지고 2주간에 4번의 소개팅을 했거든요. 근데 4번을 했는데 냈다 잘 된 거예요. 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나 죽는 줄 알았어. 도대체 문자는 이 농담을 얘야 되는 건지 얘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한 번 하면 4명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명한테 걸리고 막 머리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술 잘 먹는 지금 와이프랑 1, 2, 3, 4였던 아무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예. 그 이야기를 내가 왜 했을까요? 왜 했지? 뭐 의미가 있어서 했는데 여기서 요 주변에 언제부터 좋아지느냐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보면 요런 화양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착공했거든요. 2008년도에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2008년 지정했는데 작년에 착공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 3, 4년 뒤면 보상하지 않겠냐. 3, 4년 뒤면 입주하지 않겠냐. 죄송합니다. 보상이 아니고. 그럼 그때쯤 되면 안중역도 개통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좀 조금 찾아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뭐 이런 게 끼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개발 사업 말이 좀 어려우면요. 엄청 크게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합의를 거쳐서 동의를 거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요? 여러 사람들의 면적이 딱 봐도 기존에 옆에 있는 구도심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 지역에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은 요거 지금 뭐 아파트 짓는 거 보이죠? 요거 지금 숫자에 써놓은 게 뭐겠어요? 동, 동, 아파트 동일가 아니에요, 그쵸? 여기 보면 제가 찾지를 다 못하겠는데, 요 주변에도 보면 요렇게 끼어있는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우리끼리 도시개발 사업 하자. 화양지구는 사이즈가 큰 거라 그러면 여기 작은 사이즈로 아파트 한 동짜리 도시개발 사업 있죠. 요런 것들은 지적 편집도 넣고 보면 땅 주인 몇 명 안 되죠, 여기 보면. 맞나요? 근데 요런 녹지 지역들이 땅 투자처로 좋냐? 아,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여기 구도심 요만큼 있는데 요 사이에 끼어있는 녹지 지역이 있거나 이러거든. 우리끼리 합시다 하고 한 거잖아요. 땅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마음 으쌰으쌰 모아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요렇게 쪼매난 도시개발 사업도 하게 된 것도 보면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이익이 나니까 하지 않겠어요? 이 안에서 짓는 거다. 그죠? 그 메이저 브랜드는 잘 안 들어와요. 이거 해보면 찾아보면 아파트 세대수가 뭐 300세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다가 여기에 화양지구 같은 게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고속도로 IC가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요로 가는 트래픽이 이제 요 주변에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도 조금씩 짓는 거 있고 크게 짓는 것도 있죠. 화양지구가 2만 세대거든요.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2만 세대면 어느 정도 되는 세대수예요? 많은 세대수예요. 2만 세대면 흥덕지구의 2배고요. 동탄 1신도시 절반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화양지구 들어온다가 아니라 2만 세대가 들어온다 이러면 요런 데 트래픽 많이 늘겠죠. 주변에 뭐 산단이나 뭐니 이런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제가 요 라인에 땅값이 올랐을까요? 올랐을 거야. 용도적인 뭐 바뀐 거 있을까요? 몰라. 트래픽이 많이 늘면 차량 그 제한 속도가 시속 80이다가 70이다가 60이다가 이렇게 낮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속 60으로 줄여주고 이러면요. 완충 녹지라는 걸 해제하는 가능성이 대단히 커져요. 그래서 여기 요 라인에 보면 완충 녹지였다 해제되고 이런 땅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땅을 골라가지고 샀죠. 요대 땅을 샀습니다. 샀고 아직 명도는 안 했는데 땅만 샀고 세입자 명도는 협의 요 라인인데 여기서 요렇게 고속도로 아시 가는 라인의 땅을 샀고 명도를 협의하고 있고 명도를 아직 협의하고 있고 잔금을 아직 안 쳤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자랑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입자는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투자를 저도 요런 패턴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트래픽이 늘고 인구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속도가 줄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충 녹지를 해제하고 지금 토지용 계획 확인서상에 완충 녹지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전자지덕도 여기는 안 나오네. 카카오 맵으로 한번 더 볼게요. 이거 뭐 완충 녹지 해놨죠. 그죠? 이거 다 해제했어요. 이제. 완충 녹지란 말 없죠. 그죠? 자연 녹지, 대로 인류 접함, 도로구역, 쌩쌩 달리는 도로입니다. 이런 뜻이고, 그죠? 그러니까 도로 연결 허가 받으세요. 가속차로, 감속차로 만드세요. 라는 말이고, 적도구역도 그 말인데, 요 부분에 보니까 여기 지금 뭐 없어요. 완충 녹지란 말 없죠? 그럼 이 지도 안에 완충 녹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 맵으로 볼 때 완충 녹지 있었죠. 요 완충 녹지가 한 2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해제가 되어서 그러면 요 앞으로 진출입하는 허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땅을 여기서 요까지 샀습니다. 요까지 사고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부용은 아니고요. 전기줄에서 짜증나. 어찌 될까요, 이 전기줄?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건물을 2층으로 못 지어요. 아, 짱나. 이게 지하를 사야 돼요. 땅은 싼데 공사비 와장창 들어요. 네, 죽이고 싶은 전기줄인데. 시간 길게 되다 보면은 전기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택지 지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지중 하나 놓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저 전기줄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유, 금방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완충 독재 해제된 거 이거 재밌어요? 그럼 다다음 시간에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혹시 질문 올라온 건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빌라업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빌라를 지으려 할 때 보통 평당 얼마에 매입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게요. 빌라 가격이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있잖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1대 70평, 빌라 짓기 좋은 땅 몇 평에서 몇 평 사이였죠? 60에서 80평 사이였잖아요. 그만한 사이즈 땅이면, 그만한 사이즈 땅이면 보통 한 평당 1000만원, 900만원 이 정도 거래됩니다.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지. 화면상에 계산기 보이시나요? 여기 몇 초 넣었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계산해 볼게요. 자, 빌라가 아까 한 동 얼마요? 2억 3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천 단위 빼고 다 넣을까요? 2억 3천, 하나가 빌라 2억 3천이면 한 동 지으면 몇 채예요? 8개죠. 그러면 총 분양가가 18억 4천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18억 4천 금액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겠어요? 빌라 200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200평을 다 짓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빌라 짓잖아요. 그럼 그게 전용 면적이 한 60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럼 18평 정도 되죠. 18평 좀 작나요? 그럼 20평이나 작게 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요로 크게 넘어가진 않아요. 20평에다, 실평수 20평에다 곱하기 8개 하면은 160평 정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넣는데 일단은 필로티 넣죠. 필로티는 바닥 면적이 40평이잖아요, 지금. 예, 맞죠? 다시 하겠습니다. 22평 잡아야 겠다. 계단실 잡아서. 한 세대당. 22평 잡고 8개 잡으면 176평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바닥 면적이 44평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빌라 큰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그 필로티 있잖아요. 필로티는 전체 면적의 한 절반 정도의 건축비는 들어요. 그래서 필로티 비용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더하기 22평 하면 되겠다. 그죠? 198평 나오네요. 여기다 건축비 얼마나 잡을까요? 600? 제가 좀 옛날 버전을 이야기하는데 600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억 얼마나 돈이 들죠? 그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옛날 버전으로 답변을 드려버렸네. 11억 얼마의 돈이 듭니다. 그럼 이거 팔면 분양하는 사람 얼마 남아야 되겠어요? 예? 5억씩 못 남겼습니다. 땅 입에 사서 한 3억? 그러면 18억 얼마죠? 엘리베이터랑 부대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또 한 1억 잡아먹습니다. 1억 넘게 잡아먹을 것 같은데 16억 5천 좀 돈 들 것 같은데 기타 비용 다 잡고 그럼 땅 얼마 사야 되는 거예요? 소지가 안 맞다. 계산 완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평당 1000에 내놓은 땅이 매매 안 됐다는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땅이 10년 전입니다. 네, 땅이 10년 전입니다. 거꾸로 이제 요렇게 역산하면 됩니다. 그 시기에 빌라 질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평당 600은 많이 잡은 것 같긴 한데 제가 요 최근에 빌라를 지은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스타벅스 짓는 거 예쁘게 짓고 이런 것들도 평당 500 좀 넘게 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은 또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지역의 빌라 건축비를 계산해서 600이다. 그 다음에 그 업자 이익을 한 빌라 한 채 반 정도 있잖아요. 한 채 반 정도의 이익을 남겨가지고 수익을 계산해보면 역산하면 땅값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재밌는 게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가격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나니까 부산에 옛날 뭐 강의하면서 있었던 사례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건축비는 400만 원 막 이럴 때였거든요. 부산은 그 정도면 지어도 돼. 특히 서울은 잘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땅이 좀 더 그 건축비가 더 비싼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하고 나니 좀 옛날 거네요. 김혜민 씨 질문 보겠습니다. 세종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토지 분할해서 3개의 주택을 지어갖고 큰일 났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 어쩌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답변하고 연결되는 거겠다. 그죠? 택지지구 들으면 그 옆에 땅 사면 좋다 했잖아요. 그 옆에 땅이네. 그러니까 이런 도로가 세종시가 없었으면 세종시가 안 들어왔으면 생기지 않았을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인접해가지고 신도시 쓰니까 기반시설, 뭐 편의시설, 신도시 안에 써도 되게 편하고 또 도로까지 나니까 졸지에 좋아진 땅이다. 맞죠? 그래 보면 이렇게 도로구역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요 도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도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지목이 된 땅을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주소가 5번지면 요건가요? 잠깐만, 이미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지목이 대인 땅이 있잖아요. 대인 땅.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로처럼 생긴 땅이 아마도 도로로 지정 공고해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미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미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토지 분할해서 3개의 주택을 지어 각각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죠. 조금 전에 오산 세교에 요 땅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택지지구 요만큼 만들고 요렇게 땅 주인들 모아서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한다 그랬잖아요. 미니 신도시. 지금 그 질문하고 똑 떨어지는 똑같은 데죠. 원리로 이야기하면 맞죠? 세종시 있고 여기 도로 좋아지고 하니까 요렇게를 뭐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 보자.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그럼 미니 신도시가 허가가 안 날 가능성도 대단히 크거든요. 여기들은. 그러면 저층 단지로 개발을 하면 되겠죠. 그죠? 저층 단지로 가거나 특히 세종시 인근에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작게 요런 데 계획관리지역을 가지고 우리끼리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말해서는 가능성이 있는데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높아 보이진 않아요. 세종시 지금 집값 얼마나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여기는 도시지역이 뭐였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시지역이었어요? 주상공로 이건 뭐예요 지금? 계획관리. 얘는 도시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수업 때 하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이 동네가 주거개발진흥지구다. 그때 아파트 건축가 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토지용 계획 확인서 상에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보시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대 있죠. 그 다음에 토지용 계획 확인서 들어가 보면 공동주택을 건축해도요. 계획관리지역은 4층까지만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계획관리 지역들이 건축의 용적률 100에 맞춰가지고 높게 짓는 거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10호 이상인 마을만 모르겠다. 하여튼 안 돼요. 귀찮아서. 그래서 아파트 허가가 심의를 통하면 안 될 건 없는데 가능성이 대단히 낮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뭐 저층 전원주택 단지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아파트 단지 이런 거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 사업성이 좋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심의될 가능성이 좀 없죠. 그렇게 본다면 굳이
내가 여기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니까 좋지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내가 여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을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괜히 지었다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괜히 비용 지출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혼자 이야기한 거였어요? 다시 이야기할까? 제가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허가 난다고 안 난다고? 심의를 별도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난다고요. 그죠? 그럼 아파트 허가가 안 납니다. 신도시 옆에 있는데 녹지지역도 안 나지만 녹지지역은 크게 묶어서 어쨌든 주상 공록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가능성이 되게 큰데 계획관리는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묶어서 개발한다고 하면서 해서 도시개발 사업 아파트 공동주택 고층 아파트 짓는 경우가 있냐?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가능성이 크다? 크지 않다. 그럼 저층단지로 가면 어떠느냐? 저층단지로 가는 신도시 주변에 끼어있는 녹지지역들도 덜어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 동탄 1신도시가 있다.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여기 화면 보세요. A 힐스 돼 있죠. 요거는 동탄 신도시 안 들어가는 동네예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안 들어갔던 동네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따가지고 여긴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래가지고 단독주택 용지를 이렇게 개발을 한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동탄 만들고 나서 한 건데 여기가 보류지인지 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빠져있던 데였던 것 같아요. 원래 이거 굉장히 나중에 지어진 데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른 데 다 입주했는데 요때 여기 막 짓고 시작한 것 같거든요. 예. 어쩌면 제 기억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동탄신도 이렇게 만들고 여기 보면 점 땅땅땅 찍어놓은 거 보이죠? 이렇게 오바로크 되어 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화성시랑 오산시 경계거든요. 근데 여기는 행정구역은 오산시죠. 생활권은 동탄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파트 지었죠. 서동탄역 더샵 뭐 저거 돼 있잖아요. 이 교막의 이름도 오산이란 말 안 썼어. 여기 주소를 떼보면 오산시 외산미동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살면 오산시 학군이에요. 산미 촌학교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도시가 들어오고 뭐 IC는 그 다음 이야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된 겁니다. 맞나요? 달리 녹지지역 이야기로 들어가서 가볼까요? 요거 여기 보니까 생산녹지 아니면 자연녹지였을 것 같죠? 자연녹지다. 그죠?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만 신도시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뭐 받았어요, 지금? 지갑 받았죠. 그럼 위로 핸드백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죠? 근데 대단히 어떨 때 진급을 하거나 맞나요? 신도시가 크게 돌았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 팍 올라가지죠. 기반시설 좋아지고 동탄 아파트 비싸지니까 맞나요? 예, 여기도 보면은 제가 요건 동네를 전혀 모르겠는데 15년도에도 아파트가 없죠. 다른 데 아파트 다 들어섰는데 18년도에 입주했네. 16년쯤 15년쯤 요때 인허가를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동탄 들어와서 사람들 살고 있을 때는 그냥 여전히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동탄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입주 이미 했죠. 그러면서 없던 도로 생겼죠. 원래 도로 없었죠. 그죠? 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신도시가 있고 동탄 신도시 입주해 있고 요 밑으로는 그냥 고속도로 하나 공사하고 있었고 요런 데 도로 계획은 아마 되어 있었지만 도로를 개설하진 않았죠. 맞나요? 그러다가 여기 개설했죠. 그러니까 뭐 어때요? 졸지에 녹지 지역인데 잘려나갔죠.
크게 있던 녹지 지역인데 잘려나갔죠. 잠깐만 한 번만 더. 여기 지하철 원래 있었네요. 크게 있던 녹지 지역인데 요리 잘리고 요리 잘려가지고 오산인데 변절자처럼 동탄에 붙어있는 느낌이죠. 이제 오산 붙어있는 느낌 아니죠. 그럴 때 이 변절자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네.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땅 투자를 이런 패턴을 쫓아가면 신도시 거는 뒤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뒤따라가기 되게 좋은 게 뭐예요? 뒤따라가면서 신도시 아파트 가격 봐가면서 가면 되죠. 맞죠? 그런 패턴을 쫓아가면 되게 좋은 거거든. 근데 요건 아까 용도지역이 아까 자연녹지지였던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세종시는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이렇게 바뀐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요? 주상공로까지는 뭐예요? 녹지지역 옆에는 주상공이 있는데 관리지역 옆에는 관리지역이 많고 이렇거든요. 어쨌든 관리지역부터는 비도시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런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근데 오늘 수업 때 알겠습니다만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혹시나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또 공동주택, 고층 공동주택을 권장형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근데 세종시는 주거개발진흥지구도 아니었죠. 그럼 저층단지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건데 그럴 거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방배동에 50평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근생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하 1층까지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근생 지을 때 지하 공간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요. 지하가 이미 있는 주택은 그럴 것 같죠. 요거는 주택이 있는 걸 용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아까 제가 그 1층까지 밖에 건축을 안 한다는 그 건물이 있었잖아요. 평택에 그죠? 그게 약간 경사져 있거든요. 그 땅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뭔가 현인들 질문과 제 답변이 뭔가 서로서로 다 이어져 있는 느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질문 따로 답 따로 이런 게 제가 보여드린 거 따로가 아니잖아요. 비도시지역, 녹지지역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다 이게 같은 그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은 아무리 열심히 듣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업을 7교시까지 듣고 또 물건 하고 이러다 하면서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토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쑥 보이거든요. 이 보면 이 건물 경사가 이렇게 져 있죠. 그죠?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은 지하고 요 위는 1층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일부 있고 1층 짓는 거라서 어쨌든 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지하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2층 짓는 거 비슷한 2층 짓는 거 비슷한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평지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갖다 놓을게요. 이런 데 보면 상가 건물 지하 있으려나? 완전 평지 건물이잖아요. 옛날에 이런 건물들이 지하가 7080 지하 있죠. 그죠? 이 건물 지하 있는 줄 알고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지하를 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기다 건물 기초로 올린다.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옆에 집이 여기 넘어오진 않잖아요. 땅을 파면 옆에 땅은 밀고 넘어올 수 있죠. 지하는 공사비가, 토목공사비가요. 지상공사비의 2배 정도 들어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어떤 질문 받았던 물건 중에 한 개인데, 선생님,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줬는데 유튜브 링크예요. 읽었더니 수강생들한테 이런 거 투자하면 좋다 하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다 건폐율 얼마예요? 서울. 건폐율 60에 용적률 서울 150이거든요. 이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위로는 그래서 3층밖에 못 짓는다. 근데 여기는 지하로 지어도 지하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다. 그래서 지하를 많이 파서 근생을 지으면 수익률은 좋아진다 이랬거든. 지하 지으면 지하의 시설 면적 늘어나죠. 그럼 그만큼의 주차장이 늘어나죠. 그럼 주차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지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냐고. 지하 공사비는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지하는 1층이 한 2배 정도, 지상층이 한 2배 정도 든단 말이에요. 지하 많이 팔면 엄청 팍팍 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사하는 건 지하 수요가 많지 않다면 그건 좋은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거 좀 더 답변할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지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 지하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고 내부 수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지하를 상업용으로 가치가 있나? 아마 완전 방배동 지하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좀 지식이 있는 편인데 왜 있느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살 때 되게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지금까지 살면서 되게 좀 듣기 거북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지하실. 네, 그런 말 들었거든. 지하실 총각 이러는 거. 주인집 할머니가 나한테 지하실 총각이라고. 물론 저도 지하 창고를 개조한 집이지만 지하실 총각 좀 그래. 그 앞에 지하라는 거 앞에 반자 붙여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나는 반지하 살지 지하 안 사는데. 정말. 아마 방배동 요거 반지하일 거예요. 반지하 이렇게. 반지하면은 상업용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합동을 한다. 민간 합동을 한다? 이러면 내용이 달라진다. 이러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합동이면 어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앞단에 있고요. 뒤에 화천대유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민간 합동 방식이라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 조금 어려운데, 우선 말로만 대충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민관 합동이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같은 공사가 전체 사업 하는 데서 주식의 50% 더하기 한 주나 51% 이런 식으로 과반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용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수용을 하고 대신에 사업은 민간이 하는 거죠. 50% 빼기 한 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는 민간 합동인데 그런 경우는 화천대유가 뒤에 붙어 있죠. 그럼 이런 데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의 수용당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민간 합동이 어떠냐. 여기서 관은 공공이 아까 말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거 있나요? 그거 말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공공이 사업을 끌어는 가는데 사업의 주체는 사실상의 민간인 경우가 있어요. 그 광명의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행정적인 건 관이 해요. 그런데 개발 이익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지 방식. 환전은 돈 바꿔준 게 환전이잖아요. 땅 바꿔주는 거 환지. 그래서 종래에 갖고 있던 땅을 아파트 용지로 바꿔주고 지분을 주고 거기다 아파트 짓게끔 유도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 합동 방식이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성남도시공사가 있고 그 뒤에 화천대유가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개발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경기도 광주의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민간 합동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거는 아까 구름산 주가 조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해서 개인들 땅을 걷어들여서 아파트 용지를 만들고 그거를 화천대유로 갖다 꽂은 게 아니라 땅 주인들을 지분 형태로 그 아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아파트 짓게끔 하고 그러면 땅 주인들한테 아파트가 가게끔 유도를 한 거죠. 그런 형태로 갈 거라면 가능성은 좀 있고요. 20만 평이라고 합니다. 20만 평 여기서부터는 제가 더 이상 설명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 내용 주시거나 뉴스 같은 거 좀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강조를 했던 건 녹지지역 같고요. 이번 시간에 관리지역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관리지역 하기도 전에 질문 다 받아 끝나버린데 어쩌다 질문이 관리지역이었어요. 그죠? 아까 보여드린다고 하다가 말한 게 질문 본다고 한다고 하다가 안 한 게 있는데 그거 제가 한 개 보여드릴게요. 오산시의 녹지지역 사례를 한 개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고속도로 IC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중이 있고 그 다음 옆에 그 아파트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화양지구 들어오고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완충독지 해제했죠. 차량 트래픽이 늘고 이러니까 해제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되게 흔한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관심 물건이 안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요런 물건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예. 화면 보시고요. 여기 세교지구 들어왔죠. 새마역에. 세교지구 들어오고 이렇게 도로가 났습니다. 그러면 요런데 도로변에 땅 가격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야 맞죠? 그저 신도시 들어오니까 정주 인구가 늘고 차량 트래픽 당연히 늘고 그럼 요런데 땅 좋나요? 투자처로 좋은 건가요? 좋은 거 맞죠? 그럼 그 옛날에 어떤 도로였느냐? 자, 그 옛날에는 도로가 이런 도로였습니다. 왕복 2차로에 붙어있는 이 땅이 모텔 옆에 땅입니다. 건축허가 나는 땅이었을까요? 안 나는 땅이었을까요? 나요. 그 도로에 접했잖아. 건축허가 납니다. 차가 쌩쌩 달려요? 쌩쌩 안 달려요? 차 자체가 없네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건축허가 나는 땅인데 저 멀리에 여기 개통하고 저 멀리에 신도시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이 도로를 이렇게 넓힌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맞죠? 살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예? 도로 확장하면서 도로에 접한 땅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그렇게 사기꾼처럼 보여요?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해요. 도로에 접했잖아요. 노란색이 도로예요. 도로 이렇게 접한 땅이 좋은 거예요? 걸렸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자세히 보시면 토지용 계획 확인, 잠깐만. 요거 볼게요. 요거 보면은 완충 녹지 해놨죠. 여기 있죠. 이렇게. 근데 야, 이거 진짜 우리 이런 경우를 어떤 경우를 하죠? 욕해도 돼요? 여기 보면은 완충 녹지 해놨죠. 이거 원래 완충 녹지 없었거든요. 원래 완충 녹지 없었는데 여기 신도시 만들면서 도로 확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어떻게 달리는 이제 도로 확장하고 이러니까 쌩쌩 달리냐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아예 차가 별로 안 다니기 때문에 쌩쌩 달릴 일이 없었죠. 그러다 도로를 확장해주고 신도시 사람들 다니라고 쌩쌩 달리라고 저 멀리로 그러면서 완충 녹지를 깔아버렸습니다. 그럼 졸지에 이 땅은 맹지가 된 거예요. 맹지 아니었는데 맹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아니 원래 맹지였는데 도로를 깔면서 옆으로 완충 녹지 깔았다.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원래 맹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땅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가만히 있을까? 안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보면 옆에 뭐 모텔은 완충 녹지 있어도 조명허가 먼저 났다고. 진출입 허가가 먼저 해줬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어요. 이따가요 지목이 전이고 답이잖아요. 건물 안 지었죠. 그러니까 니는 맹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받고 계속 이제 뭐 항고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문건 송달 내용을 보면은 낙찰자 보면은 뭐 불허가도 있고 뭐 모르겠다. 길연정 송달 내역을 봐야 되나?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매각 결정이 6월 23일에 났는데 납부를 2월 29일에 했죠. 한 6개월 끌었죠. 이거 항고를 한 거예요. 항고를. 소송을 했는데 네가 잘못 알고 했네 라고 하면서 항고를 기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치렀어요. 불쌍해요?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도로였는데 도로를 넓혔어요. 좋다고 생겼는데 눈에 보여주지 않는 완충 녹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 미치는 게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왜 만들어줘요? 완충 녹지 있다 해가지고 건축가 안 나. 그래갖고 혹시나 내줄까 싶어서 이걸 만들었대. 근데 현장에 가서 이걸 봤거든. 근데 현장에서 제가 요렇게 만든 걸 봤기 때문에 오산시 공원 녹지가 가서 이거 도로 조명 나는 거죠. 녹지 조명허가 나는 거죠. 이랬어요. 근데 녹지 조명가는 희한하게 꼭 보면 무주택자 같이 생긴 애들이 앉아있다니까. 개발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은 녹지 조명허가 무조건 안 낸대. 아니 그러면 도로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럼 도로가 가서 물어봐래. 자기는 모른대.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원래 이거 맹지가 아니었다고. 도로 넓히면서 맹지를 만든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 여기구나. 도로 넓히면서 맹지를 만든 게 어딨냐 그러니까 아 자기는 모른대. 그냥 개발 이거 남의 땅 주인에 대한 이해관계나 감정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걔는 녹지 스타일이야 완전히. 와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입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주민들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해제가 안 될까? 그 다음에 여기 차량 속도도 보면은 시속 몇이 안 써져 있네. 차량 속도가 시속 70에서 60으로 줄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 뭐 60대 있죠? 60대인데, 그럼 여기가 왜 여기서는 안 보이지? 60인데 모르겠다. 생략하겠습니다. 요 주변에 이런저런 산난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차가 이제 쌩쌩 달릴 동네도 안 이어진 거예요. 뭐 이런데 뭐 이런데 공장 같은 거 들어왔잖아요. 없었거든요. 여기 산업단지를 크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도로도 시속 60 하면서 완충 녹지 해제를 하지 않겠냐라는 연구반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죠, 제가. 해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충 녹지가에서 우리는 이제 이 녹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 점용이 아니라 녹지를 해제하기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결정 최종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내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 주변에 정리하겠습니다. 신도시 주변에 이렇게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그 주변에 그 안에 정주인구 넣으니까 주변에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 땅값 올라간다. 도로변 땅들은요. 아파트 값이 싸면 추가로 아파트 만들 주거지역으로 지정 안 할 것 같으면 도로변 거 사자 그랬죠. 그죠? 근데 도로변 거 샀는데 도로 좋은 거 사자 이러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요. 완충 녹지 지정하는 거 살 수도 있죠. 그럼 환영합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도로법으로 가자면 도로구역이라든지 그 교차로 설치 영향권이라든지 이런 거 사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완충 녹지를 깔아버릴 수도 있죠. 근데 또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다 보면 차량 설계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완충 녹지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한 개 다른 패턴도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너무 예외적인 거라서 생략할게요. 요까지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완충 녹지하고 우리가 좋다고 하는 녹지 지역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충 녹지는 도로가 있고 도로와 그 뒤 부지 간에 완충 역할하는 완충 녹지인데 그거는 녹지가 필요해서 완충 녹지를 만든 게 아니라 도로를 쌩쌩 달리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사실상에.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점용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늦게 시작한 만큼 전체 수업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줌 수업에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